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매주 여론조사 정세 분석해주는 한국의 쪽집게 김장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여론조사냐 여론조작이냐, 여론조사냐 여론조작이냐, 제가 요새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단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미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천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근데 역사가 있고, 예. 근데 이제 뭐 구조상, 근데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매 순간순간 어디서든 여론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국 여론조사 회사들을 폄훼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가 미국에서 왔거든요. 우리나라 경우는 한국 갤럽이 뭐 갤럽 거 가져오고 뭐 이런 식인데, 근데 그 본래 시스템을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 뭐 이 한국에서 여론조사는 어디서든 조작이 가능한, 그렇다고 이번에 리얼미터가 조작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뭐 예를 조금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론조사 협회, 전국 여론조사 협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모든 여론조사 기관은 다 깝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샘플링이 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준화가 돼 있고, 표준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프로그램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여론조사 각자들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만약에 프로그램을 했는데 제가 뭘 손을 댔다, 그럼 그게 원자료에 로그 기록에 다 남습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뭐 극단적인 얘기로 나한테 한 2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ARS로 ARS로 해도 되고, 조사 안 하고 내가 엑셀 파일로 1000개 조사한 걸로 해도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김장수가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만들어 온 거야. 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시스템화라는 게 그 오늘 그 청문회 내내 논쟁이 됐던 동양대학교 총장상. 예. 이것도 동양대학교에 총장상, 그 총장 표창장을 주는 그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고, 예. 거기에 따른 패스워드가 있고, 그렇죠. 누가 접속을 해서 예. 뭐 뭐 발급될 때 그게 있다면 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뭐 팩트인데, 예. 뭐 직인을 내가 찍었습니다 뭐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 부인이 그 정경심 씨가 내가 그냥 도장 찍어서 만든 건지 총장에게 오케이 바꾼 건지가 문제인데, 확인할 방법은 과학적인 체계적인 건 없는 거예요. 총장은 뭐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안 줬다니까.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스펙트라고 싸우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그 리얼미터가 그 얘기를 내놓으면서 드는 근거가 조국 기자간담회를 2일날 보고 여론이 이렇게 요동을 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국 리서치 기준으로는 한 20대 50 정도의 그 찬성이었는데 그게 확 뒤바뀌었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기자간담회라는 게 최고 시청률이 TV조선이 뭐 2.3% 나오고, KBS, MBC, SBS 합쳐봐야 4.9%밖에 안 나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온 국민의 한 5% 정도만 공중파로 KBS, MBC, SBS라는 이 지상파에서 날려보낸 전파 낭비한 케이스인데, 그게 이렇게 뒤집어놨다라는 거에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단 주문 생산이 가능한 건 다른 걸 조작하지 않아도, 이번에 이제 특히 그 조사 같은 경우는 500명을 해요. 근데 리얼미터나 웬만한 ARS 조사에서는 500명 조사면 그날 밤에 10개 이상을 돌릴 수가 있어요. 10개 이상의 결과지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AR에 그중에 돌려가지고. 내가 좋은 거를 꺼내고 싶으면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 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야 내가 조작을 하지 않고도 이른바 당 자체 여론조사. 그렇죠. 여론조사 10개를 해요. 그 중에 오차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조사를 잘해도 어떤 건 뭐 1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중에 나한테 유리한 걸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리얼미터 조사 그 전후에 보니까 비슷한 ARS 방식으로 한 데에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사, 리얼미터의 조사는 리얼미터의 자체적인 문제가 원래 있는 거고, 그거보다는 문바들의 조직적인 동원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봐요. 소위 말하는 그 응답률에 있어서의 문제라. 그렇죠. 이 그러니까 말씀이죠. 예를 들자면 응답률이 100%다.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 지금 ARS 조사 1, 2% 나와요. 자기들은 응답률 4, 5%라 그러는데 그건 응답률이 아니고, 원래대로 하는 응답률 1, 2%인데 1, 2%면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50, 반대하는 사람 50이라고 놓고
근데 여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응답을 했다. 이 사람들만 응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100%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그 정도는 아니어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응답을 하고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게 응답했다. 실제 한 25 내지 뭐 30이 되는 그렇죠. 문파, 노무현 예.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이름 아예 확 끊어버리면은 과대 반영된다 이 말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그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대 한 25, 30 찬반 이렇게 나올 때 청와대 국민청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조국 임명하라가 56만, 임명하면 안 되는 28만, 거꾸로 뒤집힌 결과가 나와요. 민심이 다른 게 아니고 문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야 조국 임명해야 된다 하면 이렇게 이런 결과가 뒤집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드루킹의 그 매크로가 있어요. 이건 뭐 댓글 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론조사도 그래. 이게 응답률 100%면 문제가 없는데 응답률 1, 2%다 보니까 문바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요새 그렇죠. 뭐 네이버에 뭐 댓글 뭐 실시간 검색을 조작하듯이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대통령이 대충 이렇게 하고 야 여론이 괜찮다 하면 임명할 거야. 이게 지금 다 알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20, 30%만 더 응답을 해도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그 선거판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제 종로 지구당 지역에서 이 두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누가 적합하는지 조사를 하는데 이런 이제 풍문이 있지 않습니까? 김장수 후보가 지지자 300명만 집에 그렇죠. 앉혀놓고 아니면 집 전화로 오니까 자기 핸드폰을 자동 응답해 놓게만 해놔도 최소한 30%는 잡힐 수가 있다. 왜? 그렇죠. 아무도 동네에서 뭐 지금 종로구 민주당 후보 누구라는 관심도 없는데 김장수 후보가 300명만 전화만 해놓으면 긁다 1000개를 해야 되는 1000개도 아니고 한 500명 하는데 긁다 보면은 300명 중에 그 중에 한 150명은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현상들이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잡힌다. 그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42가 나야 되는데 60이 잡히고 1.5가 잡혔는데 최근에 1년의 상황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내지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파워가 보이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게 잘 조직이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뭐 조국, 유심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걸 퍼나르는 중간 보스들이 있고 그게 이제 그게 뭐 드루킹이 한 거죠. 그래서 예, 근데 드루킹은 이제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누르고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언론사 기사 중에 어떤 걸 올리고 내렸는데 이 조직력을 가지고 여론조사에 응하면 이 친구들은 되게 정치화돼 있어서 야, 지금 빤한 구조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이 대충 하고 뭐 청문회를 하든 통과시키고 여론 괜찮아졌다 해서 임명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청문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론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찬 대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문파들한테 아 당신들 여론조사에 좀 제대로 높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해찬 씨가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한 건 오차범위 내로 들어오도록 그렇죠. 여론조사 적극적으로 좀 응해주세요 하고 사인을 보낸 거구만. 예, 그러니까 지금 특히 문파 네트워크나 그 커뮤니티들 보면 이런 거 아주 밝아요. 아주 밝고. 근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면 응답률도 어느 정도 높고 하면 그런 문제들의 영향을 안 받는데 한국의 여론조사는 지금 응답률도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하고 지금 잡힌 것도 이미 40% 잡혀야 될 사람이 60% 잡혀서 원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 나와야 되는데 45% 50%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 시국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게 부딪혔고 이 사람들이 계속 여론조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파들의 기존의 SNS의 조직력을 보면 이건 충분히 동원 가능하다. 사람들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문파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리얼미터가 그 조사를 했어요. 2017년 대선 때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그럼 그 자료를 내놓으면 저희가 야 문재인 지지자들이 얼마나 더 잡혔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무슨 옥인지 그 조사는 계속해요. 설문항에 이번에도 있더라고. 근데 발표는 안 해요. 이건 오픈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 그리고 설문 문항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이 법무장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 게 더 강경한 입장인 건데, 그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노벨상 감이다 하는 게 음. 외국에서는 이 설문은 딱 정형화가 돼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말하면서요. 지금 사퇴해야 됩니까? 이러면 조국이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도 지금은 아니지. 청문회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어떻게 가느냐, 이 단어 하나 때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놓고 이거는 이런 설문을 써야 된다. 그러면 여론조사회사가 지 맘대로 못 써요. 검증되고 그건- 정형화된 질문 틀이 그렇죠. 있는데 우리는 네. 그게 없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뭐 하고 싶은 대로. 말 하나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른 게 여론조사거든요. 좀 전에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보세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봤어야 한 5명 중에 1명도 저거를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기자 그렇죠. 간다면. 기자 간다면 뭐. 근데 그때 리얼미터에서 나온 거 보면 나 이거 봤다는 사람도 60%를 넘어요. 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샘플이 왜곡돼 있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누가- 비밀이 다 있군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누가 받겠어요? 문바든 문바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근데 그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여론을 반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김 박사님 같은 전문가들은 그 문항에서도 다 그게 이제 저 흠결이 보이는 거구만.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그것도 궁금했겠죠. 근데 그러면 누가 봐도 아는 거죠. 아, 보통 사람들은 뭐 10명 중에 1명 많아야 다 TV 시청률이 다 나와 있는데 예. 그 샘플에는 60%가 봤다 그러면 이 샘플이 이상한 샘플이 사람들인 이상한 거죠. 샘플이. 그리고 네. 또 저희 지금 무슨 뭐 주식 시장 뭐 분석 아침마다 아무거나 막 네. 내놓듯이 동양대 뭐 무슨 그 표창장 사건이 뭐 또 뒤집어 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동양대 그걸 또 뭐 얼마나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봤겠어, 이제 그죠? 여론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정치부 기자들이나 매일매일 이걸 실시간으로 쫓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죠.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일반 국민이 야 어제 그저께까지는 동양대 표창권이 안 나왔고 어제 오늘 나왔네? 아 그럼 나 생각 바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일반 변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여론이 어떻게 형성 그렇게 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거에 우리가 뭐해서 이겼어. 이긴 이유 100가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이 아니죠. 지면 진 이유 100가지 찾아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사람들은 국민 전체가 정치부 기자들처럼 매일매일 여론을 보고 그러다 아 동양대 문제 있네 바꿔. 그 기자 이번에 조국 기자간담회 본 많은 보통 시민들이 저한테 뭐 동네에서 얘기하는 거, 기자들이 왜 이렇게 모르냐 그러는데 모를 수밖에 없어요. 탐사 보도팀 사회부나 뭐 그 검찰팀에 들어와 갖고서 그걸 쭉 쫓아가는 친구들은 뭐 그 그렇죠. 사모펀드도 알고 뭐 알고 하는데 정치부에서 정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신문과 인터넷에서 보는 그 정도 편피적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겠다는 것도 약간 뭐 사기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면 지금 여론조사 응답률이 1~2%라는 거는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은 특히 어느 특정 진영에 속한 사람들 지금 같은 경우 문바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민심 일반 국민들의 실제 여론하고 괴리된 현상들 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자기들이 조사를 잘못하니까 어떤 데는 확 올라갔다 어떤 데는 확 떨어져요. 그거를 또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변명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뭐 KBS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했던 정도, 예. 반대 50, 찬성 뭐 18, 뭐 예. 이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우리 국민들의 조국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더 나빠졌겠죠. 아니 그럼 지금 한 2대8.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더 나빠졌으니까 조국이 해명한 거는 거짓말로 나오고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대8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님들 하여간 뭐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가 이번 또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